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76페이지 제4절 유년 6월 유일 핍진법 종합정리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지금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앞에 255페이지 내용으로 통일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운이 전년에 일어나는 게 있고 당년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전년에 일어나는 것은 갑, 개, 을, 병, 정, 무고요. 당년에 일어나는 것은 기, 경, 신, 임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점은 당년에 마치는 것은 정, 무, 기, 경입니다. 나머지는 당년에 마쳤다가 부활하고 익년에 마치는 경우 또는 당년에 그냥 또 마치는 경우 당년에 부활하고 당년에 마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 자, 여기에서 기와 경은 당년에 일어났다가 당년에 마치네요. 이런 그 주기가 짧다. 활동 기간이 짧은 기는 기토, 경금이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55페이지의 내용은 시작은 광년거사라는 분, 마침은 호일명과 사형거사라는 분의 견해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경신년이다 그러면 이 천간의 경금은 당년 경금이 시작되는 진월, 경진월이죠. 경진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년 병술월, 극하는 병술월이죠. 또는 정해월에 끝나죠. 경금은 당년에 일어났다가 당년에 끝납니다. 지지의 신금은 전년도 신월, 그러니까 갑신월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후반기면 당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년 신월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년 인월, 인신충해서 중간에 중지를 하죠. 그리고 다시 당년 신월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익년 신유년이죠. 경인월 이때 마치는데 4월이나 5월, 화월이죠. 화월. 이때 완전히 끝난다. 여사기라고 보는 것이 광년 선생인데 이 부분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습니다. 신금은 당년에 일어나죠. 당년. 그래서 극하는 병정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당년 신월, 신축월에 일어나죠. 그리고 익년 빠졌어요. 익년 병월에 끝나죠. 유금은 전년도 6월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년 묘월에 중지, 그 다음에 6월에 부활, 그 다음에 익년 묘월에 마치는데 여사기가 화월이다. 이런 식이죠. 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월은 당년도 인월에 일어나서 극하는 무신월에 끝나죠. 다시 당년 임자월에 일어나서 익년, 개년, 무월에 끝난다. 술토는요? 술토는 전년, 그러니까 신유년이죠. 전년 술월에 일어나고 당년 진월에
중단, 수월의 제기, 그 다음에 익년, 개년, 인월의 개년, 진월. 지지는 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진월에 끝난다. 인월이 뭐 극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인월은 충이다. 아니, 지지는 충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개는 전년도, 그 다음에 전년도 해월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년 토월, 무토, 기토월, 그때 멈추고 다시 당년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익년, 갑자년이죠. 극한은 무토, 무진월에 끝난다. 해수는요, 전년도에 일어나고, 당년도에 중단하고, 당년도에 재기하고, 익년도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자, 앞에서 본 명조죠. 법원의 압류와 관련된 거. 주보는 정화, 을목, 무토. 을목은 천간에 기토가 없어서 시신이 무토를 극하죠. 그래서 을목이 귀신 역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겁재가 귀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겁재의 그 흉한음이죠. 흉한음이 그러니까 친구 뭐 이런 관련한 문제, 보증 같은 거죠. 친구들의 부담 이런 것들을 내가 떠안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경쟁성 있는 분야에서 뒤질 수 있다, 처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팔자가 본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팔자를 볼 때는 바로 친구와 엮이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금이 귀신 역할을 하죠. 경금이. 그래서 사축, 신, 경금이, 신경금이 혼잡하고 있는데 간목이 없어서 간목이 오면 그걸 무토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방어를 뭘로 하느냐, 경금으로 할지 아니면 화로 할지를 택해야 되는데, 경금은 귀신 역할이죠. 을을 합하죠. 그래서 귀신 역할을 하므로 가신 병을 이용해서 간목을 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은 가신이죠.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썼다가 무토가 다시 다스리면 되는 거죠. 이런 발자는 이가 당진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가신이 병화인데 그것이 마치 진신처럼 쓰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팔자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이 팔자의 결정은 천간에 신금 정관이 투관해서 무토를 설하고 을목을 극하여 파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유월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 봄에 보증 유사한 것으로 쇠물따한다. 그럼 봄이면 경금은 아까 경진월, 경신년이면 경진월에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봄이죠, 봄. 경금이 여기서는 이 팔자는 귀신인데 이때 비로소 경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작동하죠.
그래서 채무를 떠안고 재물의 손실이 이어지며 관부를 범하고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경진월 이후 가을 겨울에 가중된다. 금이 왕해지는, 금이 귀신인데 금이 왕해지는 시기죠. 그다음에 신유년도 마찬가지다. 금이 다 귀신이 팔자입니다. 병신 정유월, 금이 왕한 월이죠. 부정 문제가 계속되고 겨울 기해월에 사단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임술년, 지금 이걸 팔자를 본 임술년, 이민월 상반월에 귀인이 돕는다. 임수가 작동하는 임월이기 때문에 임수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귀신 역할을 하는 병화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의 좋은 측면, 임수는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귀인이죠. 자, 임수 관할 구간. 다만 6월간 이민월이 원국에 있으면 유년의 작동도 하고 6월이요. 동시에 원국에도 작동 가능하다. 을사월이 을사월. 을사월은 또 임수의 작동 구간인데 을목이 원국에 있죠. 그래서 을목이 무토를 극하는 기신 역할을 해버립니다. 희신으로 잡았던 을목이 정화를 보호하진 않고 드디어 무토를 극하는 기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을목과 관련된 문제, 친구의 부채를 떠안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 못해서 일이 생긴 거죠. 자, 이민월, 실제로 이 사람 뭔 일이 있었냐? 이민월 후에는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했고 을사월에 포구의 양어들이 유실됐다. 손실이 컸죠. 근데 증거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해서 보상받는데 좀 도움을 받는다. 귀인의 도움으로. 정미월, 을미일부터 약 11일 재물이 나아진다. 정미월은 임수의 구간입니다. 그런데 정임합이 있죠. 6월하고 유년이 간합을 하면 또 원국에 작용을 하고요. 원국과 6월 지지가 사오미 방합이죠. 그래서 왕한 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는 원국에 그대로 작용이 가능하다. 격신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격신. 흔히 우리가 식상의 희신은 재물의 원천이기 때문에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하면 재물의 숨통이 트이겠죠. 그런데 정미월 뒤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진행기, 징조기, 그다음에 여사기, 유일을 이런 걸 공부했죠. 이 정미월 무호 김의 이틀 이럴 때는 여사기입니다. 여사기. 별 볼 일 없다. 근데
날짜까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이런 것을 아직은 일반화된 그런 이론 체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썩 권할 내용은 아닙니다. 유일 계량법, 이건 이제 그런 진짜로 날짜를 보는 방법, 날짜에서 어떤 기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단하고 판단하는 방법인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변하는, 일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대상, 예를 들어서 경마나 주식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그런 불특정 다수 간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대상은 오히려 이런 어떤 그 기의 흐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거의 요즘 상황 같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떤 국내 어떤 문제에 한정된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예전 명리학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주가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한다 이러면, 저는 제가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습니다만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자, 이 내용은 1권 중권 275페이지 이후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하고, 사주 한 주당 18년, 주기가 18년이죠. 대우는 10년, 유년은 1년, 6월은 1개월, 유일은 하루, 유시는 2시간, 유각은 10분, 이렇게 된다. 어떤 사상을 추단하면서 반드시 장차 사정의 특성을 간지에 대입하는데 대표하는 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극점이죠. 그리고 이를 논하는 사정의 특징, 그러니까 사상이죠. 사상을 추단함에 있어서 사정의 특징을 먼저 고려해서 태극점을 찾고, 이를 논하는 중점은 간지, 음양, 형충회합해, 그 다음에 월시에서 효양을 보고 논한다. 먼저 원국에서 격용을 반드시 논하고 다시 유일의 명반을 보아서 역시 유일간을 주로 하여 사건을 논한다. 이건 개의신결 같은 거 보면 내방 일시를 가지고 명반을 만들어서, 아니면 뒤에 시공현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이치는. 그리고 사건이 응하는 것은 천간에서는 극이나 합을 본다. 지지에서는 지지장간의 왕수의 강약을 본다. 간지 생설은 빠르고 느린 것이죠. 그리고 유각 지지에 대입해 본다. 생이 빠르고 설이 좀 느리겠죠. 기신은 파재, 예를 들어 재를 볼 때, 재물을 볼 때, 희용신은 득재, 이런 것들인데, 이런 팔자를 갖고 있는 신유, 정유, 기축, 갑술, 이런 팔자를 갖고 있는 팔자의 주인공이 이런 어떤 날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방법, 이런 겁니다. 야구장에서 세일하는
2마리 종이를 샀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볼까라고 이렇게 유일의 명반을 만들어서, 이게 세라고 하죠. 세. 그 다음에 태극점, 알고자 하는 부분이 응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세. 이 결과를 가지고 원국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원국의 주보 추용은 이렇게 격신이 신금, 식신, 용신이 기토, 그다음에 경금이 이 가신입니다. 그래서 병화로 극하고 간목으로 호의를 하죠. 이걸 보면 종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종합격. 그런데 기토를 쓰는데 우리가 종합격에서는 비견은 비급, 그러니까 종아는 불론 신강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강신약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견 급제를 써도 종합격은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가보운, 원국, 간목. 간목이 대운도 되고요. 대운 간목. 사지에 좌하여 무력하다. 무토 기신을, 겁제 기신을 극하지 못하니 무토는 병화를 설하고, 오화가 자영. 가신 정화가 맑아진다. 가신 병화가 맑아진다. 가신이 맑아지면 좋지는 않죠. 유일 명반 중 유일의 병신합. 무토가 시에서 병화를 설하니 병화를 합류한다. 좌하에서는 오술합, 화국이 원국, 경금을 극하고 신금을 얻는다. 따라서 득제한다. 원국의 신금이 격신이죠. 시와 동일을 지지로 연결이 가능하다. 써놓은 것은 여기 유일 명반의 무술시, 그 다음에 유년의 무술, 병술, 오술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술술로 연결된다. 그래서 병화와 무토가 서로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병화는 설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가 당진으로 병화가 가신이긴 하지만 일단 금을 극해서 하고 무토가 제하고, 무토는 또 간목이 제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되지 않는다. 물건 구입에 돈을 썼는데 그게 득제, 결국은 썼지만 득제가 되는, 가치 있는 거니까요. 지출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면 득제, 재물을 얻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팔자도 일권 중권에 나와 있는 팔자입니다. 한번 다 본 것들인데요.
주보를 이렇게 간목, 임수, 청용시는 정화죠. 정화. 정임합을 우리가 볼 때 임수는 월을 얻지 못했지만 월에서 극을 당했는데 그게 미토가 합을 하는 바람에 극한의 영향이 약해져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거되죠. 정은 손간에서 을의 생이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좌하의 극설을 보아서 극설이 있으면 약해지고, 특히 토월, 고월은 합극이어도 본성이 잃지 않으므로 정화는 이 원국에서는 약하다. 그래서 임은 합거되고 정화는 합류된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일명반은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일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대운과 유년은 원국 대비 해석하는 용도입니다. 이것은 그날, 이 유일명반을 보면 여기 육친에서 이건 지금 용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료를 가져온 건데 좀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용전은 맹파와 그 주호법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학인인데 육친론에서 저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을 저는 태극점으로 보죠. 육친의 딸, 자식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이 용전은 간목을 기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목을. 그래서 간목을 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간목이 기신이 아니죠. 다르죠. 간목, 그 다음에 정화, 임수. 식신상관이 모두 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식신이 아들이고 상관이 딸인데 우리 팔자에서 식신상관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팔자에서 같이 있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남녀 자식을 같이 갖는 건 그 기본 전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희기가 혼잡돼 있을 때 하나는 희신, 하나는 기신 같이 있으면 당연히 희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희기가 혼잡됐을 때 희신은 그대로 확정하고 기신은 제거로서 확정합니다.
여기서 지금 간목 희신 이게 상관이죠. 이건 바로 딸입니다. 을목은 간목이 희신이면 당연히 을목은 기신이죠. 이걸 제거하죠. 이게 아들이죠. 반드시 희신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을 볼 때는 간목이 기준이 되는데 아들을 볼 때는 정화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만 딸의 동태를 볼 때는 을목 기신이 제거되는 정화도 같이 보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같이 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육친년은 좀 항상 어렵죠. 자, 이 팔자도 일권에서 중복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제일 맏동생, 뭐 둘째 동생, 셋째 동생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동생은 일시, 그다음에 손위는 년월이라고 했죠. 우리가 형제를 볼 때 형제가 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투간한 거, 제일 동생 중에서 제일 위, 그 다음에 시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 이렇게 일시의 투간, 일시 지지, 그 다음에 일시에 연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손 위아래 연배를 정하는 거죠. 학력, 식신, 신금, 기토를 본다. 일과 시와 연결되어 있다. 신금은 천간에서 합류가 되고요. 그래서 1급. 올해서는 분수인데 목욕지에서 형과 합을 빼면 없고 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년지에 3급에서 합을 빼면 2급. 그래서 신금은 3급. 기토는 년의 2급. 병화는 천간에서 합류해서 신을 구하죠. 병화가 경을 극하고 합류해서 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영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5급, 이것까지 하면 6급이죠. 그래서 5급에서 6급. 학력이 그렇게 높은 경우는 아니고요. 아주 높은 경우가 학벌, 7급이 우리가 항상 뭐든지 그 기준이 되는데 7급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류대. 네, 그 5급은 더 밑에, 6급은 약간 밑에 이렇게 되겠죠. 이성인연을 볼 때 남자의 이성인연은 정제입니다. 정제. 남자한테 편제가 혼잡되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부모가 부친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제가 희신이면 편제는 기신이 되겠죠. 그래서 부친을 볼 때는 편제 기신을 제거하는 것을 부친으로 보고, 철을 볼 때는 정제를 보는데 정제가 만약에 침탈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을 구응하는 글자를 정제로 봅니다. 철로 봅니다. 궁도 같이 보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해수가 배우궁인데 임수가 희신이죠. 간목도 희신입니다. 희신인데 햄이 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해서 가버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항상 월하고 합하고 이렇게 모친궁이죠. 모친궁의 입김이 세서 예컨대 인연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55년생이나 되는 때까지 2005년이면 50살이잖아요. 이때까지 인연을 구하지 못하고요. 노총각으로 늙어버린 거죠. 산명학에서는 간합법으로 봅니다. 남자는 재, 여자는 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간합. 일간 기토니까 간목이 여기서는 배우자입니다. 간목. 그런데 신금이 을목을 제거해 주니까 갑과 신을 같이 보는 거죠. 산명학으로 이걸 응용을 한다면 모친공 미토가 이렇게 합하고, 이것을 합하는 걸 해소해야 내 진정한 배우자를 내 자유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데, 시지에 있는 이 신유가 유가 이걸 합곡을 해서 불가하죠. 그래서 만년 독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읽어보시고요. 여기 뒤에 시공신과 손해이라는 사람이 신진명리학 쪽에 속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최국봉 선생이라고 개인신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을 그러니까 주보로 풀어보면, 그러니까 문점일시를 주보로 풀어보면 격이 을이고 용신이 개수, 청신이 경금입니다. 태극경을 먼저 정해야죠. 그러니까 부친의 병이죠. 부친을 정하는 겁니다. 부친, 편제. 미기토 편제가 기신이죠. 따라서 개을로 전화해서 부친의 인연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건 한번 참고하시고, 자, 부친의 수명을 계산할 때 이 지금 문점 일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을목을 계산하면 2급 1분, 개수를 계산하면 4분, 경금을 계산하면 4급 1분이 됩니다. 을목은 경금이 갑을 제거해 주니까요. 천간에서 혼잡해서 분수 1분을 얻고요. 월에서는 3급인데 충이 있으니까 그걸 빼주면 2급. 연에서는 신자수국, 병지에서 1급인데 신자수국이 이루어져서 그걸 차감해주면 얻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을목은 2급 1분, 그 다음에 경금이 간목을 제거해 주는 것을 보면 월지에서는 관대입니다. 그런데 충을 빼주면 2급이 되고요. 시가 연결되어 있는데 년하고 시에서 녹지죠. 그래서 국을 빼면 신자 수국하는 걸 빼면 2급.
연에는 사지니까 얻는 게 없고, 천간에서 간목을 제거해 주는데 그 간목은 분수가 되겠죠. 그래서 1분. 그래서 경금이 4급 1분입니다. 경금이 4급 1분. 개수는요? 개수는 신금으로부터 을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월은 고지니까 분수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신자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감해줘야 되죠. 그래서 고지 6급에서 임수 3급을 빼고 충을 빼면 2분이죠. 잠이 천까지 하면 2분도 안 되겠죠. 그리고 년지는 혼잡하죠. 그리고 미토가 첩극합니다. 그래서 분수입니다. 3분에서 합하는 국을 빼고 그러면 2분. 그래서 을목 2급 1분, 그 다음에 개수 4분, 경금 4급 1분. 개수는 사실은 4분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7급 6분이죠. 병자년 전후로 을해년, 그 다음에 병자, 정축을 봅니다. 정축 같은 경우가 지금 7급 6분인 경우 해당되는 년인데요. 축은 자수를 합류하죠. 그래서 개수에 급수를 얻기 때문에 축은 정축년은 해당이 없죠. 병자년만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병자년에 돌아가시고 7급 5분 75세 설명은 가능하지만 항상 원국을 같이 봐야 된다. 문점일시의 유일명반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항상 어떤 사람의 수한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여기에서는 지금 부친의 사주팔자가 없는 상태죠. 부친의 사주팔자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년주, 월주, 일주 이렇게 봐서 설명도 가능합니다. 읽어보시고요. 사람의 어떤 수한을 우리가 주어법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성질도 아니고 공부가 많이 되신다면 자기 자신의 수한 정도는 계산해보고 이 사주팔자로 수한을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자연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에 가서 뭐 필요한 정리를 하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대충 계산해서 알고는 있지만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 부분 그쯤에 가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 감상적으로 좀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안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해보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는 또 뭐 나은 부분도 있겠죠. 시공꽤 물건 찾는 거 뭐 이런 것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뭐 2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파란 걸로 표시해 놓은 거 격용이 합류한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형충으로 합을 깨는 것이며 이때는 흉하고 위험하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이 합류가 된다면 원래 갖고 있던 기운의 절반 이상은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역량이 감축된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형충했다. 그러면 합이 해소돼서 좋은 게 아니고 망가지는 거죠, 그때는. 그 다음, 3,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2권, 이 지금 행운론 3권, 마지막 부분을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